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고 꼽히는 예일대학교. 그런데 지성인들만 가득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곳 학교 강의실에서는 웬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한국학 강의 중에 난입한 중국 학생들이 한국학 강의를 폐쇄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에 예일대학교의 동아시아사 교수는 침착하게 입을 떼기 시작했고 교수의 강의 시작 1분 만에 모든 중국 학생들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나기스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따돌림을 당하며 친구 한 명 없이 지내야 했던 저는 현재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인재들과 지식을 교류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상태인데요. 지옥 같았던 중학생 때를 회상해 본다면 저는 낙제생의 사회성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발단은 바로 한국 문화였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접한 K-팝은 제가 한국 문화에 심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결국 K-팝의 독특한 멜로디에 따라 춤을 추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과도 점점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게 된 저는 한국의 역사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은 워낙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리적 조건을 가졌고 특히나 중국이라는 도저히 답도 없는 나라와 접해 있다 보니 저는 한국은 역살할 것도 없이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지배당해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대륙이나 유럽 대륙만 보더라도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에 의해 점령이 거듭되는 형태의 역사는 매우 흔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5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자치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왔고 결국 특유의 회복력을 갖게 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이런 한국만의 역사는 몹시 흥미롭게 느껴졌고 저는 매우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가슴이 울리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뭔가 저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공부와 따돌림 등 숱한 고난과 역경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으로서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한국처럼 위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한국처럼 기적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덕분에 성적은 수직 상승했고 그런 제게 점점 다양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공부와 사회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고 예일대학교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 한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방해하는 무리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일대학교에는 한국학이나 한국사, 그리고 한국어 수업 같은 한국과 관련된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고 요즘 들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한국답게 수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한국 관련 수업들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 관련 수업들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이 되었다면 지금의 한국 관련한 수업들에서는 한국을 공격하고 무논리적인 비하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싶은 중국 학생들의 비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떼거지로 한국 수업에 몰려들어서 교수님의 강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행패를 부리고 있거든요. 이들은 질문을 가장한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고 결국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학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중국인들의 수준 낮은 행보에 질색을 하며 수강을 취소하거나 되려 중국인들에게 속아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교내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이러한 상황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학생들이 교내에 한국 관련 강의들만 많은 건 중국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글을 교내 홈페이지에 떼거지로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중국인들까지 끌어들였는지 교내에는 중국에서 온 국제전화와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로 전산망이 마비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학교에는 중국 관련 강의들도 충분히 많았기에 학생들 모두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추잡한 행동에 학을 떼며 도대체 이들이 뭘 원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하는 건 명백한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오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공격 행위가 계속되자 동아시아사를 강의 중이신 한 교수님은 충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교 정책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은 전부 자신의 강의실로 모일 것을 공지하셨고 동영상 실시간 방송까지 켜둘 테니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좋으니 방송에 참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신과의 논리 싸움에서 이기거나 혹은 이 녹화된 강의가 학교 학생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자신이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일대학교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커리어를 이어가시던 교수님으로 교수님의 강의는 1초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고 청강생들로 강의실이 꽉 차버리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트 교수님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교수직까지 거시다니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은 이내 교내 및 지역사회로까지 전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모두가 기다리던 교수님의 강의 시간이 찾아왔죠. 저는 가까스로 교수님의 강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중국 학생들은 새치기를 하며 강의실로 들어왔기에 강의실은 거의 다 중국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논리에서 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논리 없는 생떼는 정말 지독할 정도고 특히나 이렇게 압도적인 인원수로 밀어붙인다면 교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들은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한 중국 학생은 영상까지 준비해오며 이건 한국의 길거리 모습이고 한국은 길거리에 거짓대들과 노숙인들이 즐비해 있는 가난한 국가라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심지어 길거리 곳곳에는 정말로 웬 동양인들이 노상 배변을 하고 있었고 차가 인도로 다니며 반대로 사람은 차도로 다니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바로 한국의 실체고 한국은 영락없는 후진국인데 어째서 미국 최고의 대학교라는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거짓되고 왜곡된 교육을 할 수가 있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도 그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토론을 포기한 건가 싶어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교수님의 연설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자, 중국 학생은 정말로 저 영상이 한국에서 촬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번호판을 자세히 보세요. 저건 한국 번호판이 아니라 중국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좀 보세요. 사람들은 한글이 적혀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한글이 적혀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을 앞에서는 그렇게나 욕하면서 뒤에서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등 한국에 거의 미쳐있기에 한국 관련 옷들이나 굿즈들로 치장하면서 다니곤 하죠. 결정적으로 가게 상호나 광고판에 적힌 엉터리 한글을 좀 보세요. 나는 한국과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런 엉터리 한글은 아무런 뜻도 없는 무의미한 말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엉터리 영어 간판을 볼 수 없고 중국에서 엉터리 한자 간판을 볼 수 없듯이 한국에서 엉터리 한글 간판이 보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저건 영락없는 중국 도시의 모습이라는 것을 학생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중국인들은 왜 이런 조작 자료까지 사용하면서 한국을 비하하는 것인가요?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에 그렇게나 자신만만해서 영상을 보여주던 중국 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추운 곳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 버린 것처럼 어버버대며 찍소리도 못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매우 끈질겼어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옆에 있던 중국 학생이 곧바로 일어나더니 또다시 허무맹랑한 주장을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의 속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이나 이러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강대국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국가는 전무하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한류도 전부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 배웠던 문화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비겁한 한국인데 어떻게 중국인들이 한국을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강의실은 순간적으로 중국 학생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장이 돼서 침을 꼴깍 삼켰죠. 사실 한국의 이러한 강대국을 극복한 역사는 제게 큰 동기부여를 줬고 이건 제가 그동안의 역경을 버티고 극복하는 원동력이자 제가 지향하는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 학생의 말대로
실제로는 한국이 중국의 지배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은 충격적인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지배했던 때가 언제란 말인가요? 그러자 그 많던 중국 학생들은 한마디도 못한 채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중국 학생의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건 맞지만 이들이 누군가의 속국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회복력과 단결력, 그리고 위기 극복력은 매우 탁월하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한국만의 신뢰와 단합은 역사를 관통하며 길을 개척할 수 있었고 세계를 사로잡은 기적으로 침략과 고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만의 회복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을까요? 자, 동아시아 수업답게 이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한국은 특히 중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에 직면해왔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침략은 한국의 정신을 짓밟기는커녕 그 결의를 굳힐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고 드물고 심오한 통합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삼국 중 하나인 고구려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인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많은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서기 612년에 살수대첩이 눈에 띄는데 그곳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지휘하는 한국군은 전략적인 탁월함과 불굴의 정신으로 훨씬 더 큰 수나라 군대를 경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한국 정신, 즉 정복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은 다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주도된 거대한 침략에 직면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창의적인 거북선과 전략적인 수완으로 한반도가 추월당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뒤집은 것은 한국인의 단결과 회복력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잠시 점령을 당하긴 했지만 이걸 보고 속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다른 피지배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으로부터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지켜냈고 오히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위해 각종 철도를 깔아줬지만 한국의 거센 저항 끝에 제대로 된 이익도 못 챙긴 채 물러나야 했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래 싸움에 휘말리고 말았거든요. 보다 최근의 역사에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으면서 현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많은 부분을 규정하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한때 전쟁국가였던 한국은 기적적인 변혁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잿더미에서 현대 경제 강국이 생겨났고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부흥은 단지 외부 원조나 정책 개혁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신뢰와 단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의 노력과 희생은 한국을 빈곤의 벼랑 끝에서 세계 혁신과 경제 리더십의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왜 한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이 놀라운 역경을 극복하고 단결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이러한 신뢰를 강화시켰을 뿐이며 정의, 자유, 그리고 집단적 선을 중시하는 국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붕괴, 정치적 불안정, 세계적인 전염병 등 현대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역사적 통합과 회복력은 한국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땅을 지키던 정신이 이제 한국의 혁신과 개혁을 주도합니다. 한국은 과거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건설되어 세계에 영감을 주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는 국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의 통합의 힘과 공동의 결의의 힘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은 신뢰와 단합으로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위기도 너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국의 기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앞으로 더 큰 업적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시대를 초월한 정신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간적인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중국 학생은 마치 생선을 먹다 가시가 목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헛기침만 반복했으며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일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중국인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이내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남 욕하는 것만 좋아하지 자국에 대한 비판은 일절 수용하려 하지 않더군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문제를 짚어봅시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그러한 강대국을 전부 추월하고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 중국은 대체 뭘 한 거죠? 중국의 인권 문제와 언론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강의는 녹화되고 있으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중국 학생들은 전부 팬티바람으로 도망 나갈 게 뻔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뼈있는 농담에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땅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전혀 봐주는 기색이 없었어요. 중국은 우방국이 전혀 없습니다. 남중국해와 인도와의 국경 분쟁은 매우 대표적이고 아무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죠. 경제적 관해도 그렇습니다. 지적재산권 도난과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중국은 그저 독불 장군 같은 태도를 유지할 뿐이죠. 도대체 한국이 이렇게나 인정받는 국가로 발돋움할 때 중국은 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이라는 강대국 옆에서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걸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입장 차이는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주장에 한 중국 학생은 이성을 잃었는지 욕설까지 섞어가며 교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교수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중국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니 이건 명백한 한국에 대한 편파 강요 아니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을 칭찬하면서 교묘히 중국을 깎아내리는 건 지성인답지 못한 짓이야. 그리고 당신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게 한국이 중국을 꺾은 건 당신이 말한 수나라 때의 일이 전부고 이런 한 가지의 사례 가지고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어. 중국 학생의 버르장머리 없는 주장에 학생들은 일동학을 떼며 중국 학생을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여전히 너무나도 태연하셨고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학생, 지금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니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이 좀 됐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건네보죠. 중국은 조작영상까지 동원해서 한국을 욕하고 있는데 대체 제 논리적인 비판은 어째서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을 했지만 교수님의 뼈있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학생의 수준에 실망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더니 이내 충격적인 연설을 이어나가셨죠. 자, 학생은 분명 한국이 중국의 침략을 저지한 건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역사 교육은 형편없나 보군요. 제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중국의 역사 교육 과정 대신 학생에게 역사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투 이후 힘을 완전히 잃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나라의 계승자인 태종에 의해 이끌어지는 당나라는 또한 고구려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죠. 여러 번의 침략과 방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군대는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서기 645년 안시성 포위전과 같은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은 고구려의 병사들과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하며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당나라 군대에 의해 포위된 그 요새는 병사들의 용기와 기발함 때문에 버텨냈고 피할 수 없는 패배로 보였던 것을 한국의 주권을 보존한 전설적인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강인함과 정복되지 않는 굳은 의지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침략에 실패한 중국 통치자들의 마음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과 경계심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 침략의 비용이 단지 군대와 군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침략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잠자는 사자를 일깨울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산과 강의 물리적인 장벽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변함없는 정신과 전술적인 천재성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습니다. 살수와 안시성에서의 전설적인 승리는 겉으로 보이는 열세한 상황을 강력한 방어로 바꾼 혁신적인 군사 전략과 더불어 한국이 현지 지형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군사적 능력은 어떠한 침략 시도도 저항해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략하는 쪽의 파멸을 이끄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죠. 강력한 중국 왕조들의 거듭된 한국 정복 실패는 이러한 군사적 모험의 무용성과
막대한 비용의 극명한 교훈으로 작용했습니다. 수나라는 부분적으로 한국군의 순환으로 인해 무너졌고 재정이 고갈되고 군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당나라는 그 힘과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었고 독립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선례들은 물리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침략 실패의 외교적 경제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전략적 외교와 지속적인 군사적 발전은 어떠한 침략 행위에 대한 고려를 더욱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맹은 지역적 글로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그리고 튼튼한 경제를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국방정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적 야심을 저지하는 지정학적 기조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한국 침략의 야욕을 부리지 못하고 있고 그저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견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중국이 인접해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할 때 취하는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비하하고 견제하는 것도 이러한 열등감과 공포심에 나오는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한국의 저력을 존경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만 발톱을 세우고 한국을 도발하는 것이죠. 마치 겁먹은 개가 더욱 시끄럽게 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쯤 되자 이 강의는 더 이상 토론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복싱으로 따지자면 이건 시합이나 스포츠 따위가 아닌 그저 교수님의 일방적인 폭행일 뿐이었고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해온 중국인들은 한껏 두들겨 맞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패잔병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었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존경심을 느끼며 역시나 한국이 그럴 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교수님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잠시 동안이나마 이러한 열광적인 분위기를 즐기시더니 이내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 장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의 과거는 엄청난 역경에 대한 회복력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해봅시다. 이 역사는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요소들인 확고한 애국심과 탁월한 전략의 국가적 기풍을 키워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들은 정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권을 지키는 공유된 유산에 의해 연합된 전사, 전략가, 그리고 한민족의 땅입니다. 고구려의 정신, 장군들의 지혜, 그리고 백성들의 용기가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정신은 한국이 존경받고 주권적이고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렇게 토론에서 완패한 중국 학생들은 녹화 영상에 포착되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얼굴을 가린 채 강의실 밖으로 도망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이들의 끝까지 비열한 행보에 학을 떼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관련 강의에서 중국인들의 방해 공작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당연히도 이 강의 이후에 중국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과 공격은 전부 사라져버렸고 이젠 전 세계 학생들이 뭉쳐서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의 저력의 엄지를 축혀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역시나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